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이 디지털 성범죄나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인권보호본부 김미순 본부장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장 김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리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09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폭,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현장 기관을 조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지원 체계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1회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금년에 이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인데요. 이 시기에는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반여성폭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셨을 텐데 뭐 이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폭력 추방 주간은 비단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라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성폭력 추방 주간을 신설해서 운영해 왔고요. 2016년도에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이 또 더불어서 함께 행사가 진행되고 더불어서 또 성매매 추방 주간도 9월 달에 진행되는 다양한 이렇게 각각의 성폭, 성매매, 가정폭력 이러한 추방 주간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금년부터는 이 모든 여성폭력을 좀 더 통합해서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되살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현재 너무나 많은 여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국민들이 조금 줄여가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성매매 행사 뭐 이렇게 해오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행사 주간에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각각의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토론회나 이러한 준비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여성추방 주간에 또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던 여러 반여성폭력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는 이런 행사들도 함께
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 요즘 그 코로나19가 좀 엄중한 시절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대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사에 초대하고 반여성 폭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라면 국민들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소통 창로를 통해서 이러한 행사를 같이 보고 반여성 폭력을 위해서 또 실천을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이 어려운 시기지만 또 하나의 앞으로의 활동에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뭐 엄중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준비하신 행사가 잘 진행되시기를 저희도 기원해 드리면서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디지털 성범죄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 이제 국민들의 아주 충격을 주었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실은 훨씬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었고, 네. 예, 가까이에 있었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범죄적 행위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흥미거리 그리고 성적으로 조금 유의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이해돼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연령대도 훨씬 빨라지고 있고 대면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유포되거나 1대1의 관계 안에서 벌어질 때는 발견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다른 차원의 어떤 폭력이 아니라 그 여성폭력의 연결고리 안에서 같이 이어지는 폭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도구가 달라졌다.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네네. 훨씬 더 다양하게 이 여성폭력이 범람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비대면상으로 온라인이나 뭐 이런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시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카메라라는 네네네, 것을 그렇죠.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시작 단계 아닐까라고 네네네.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네네. 어떤 신체 부위를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전송한다든지 네네. 혹은 예전에는 어떤 유희의 거리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법 촬영물들을 직접 다운받아 본다든지 예, 그리고 소지한다든지 네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아동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채팅 공간에서 채팅을 하다가 그 사람을 어떤 성적으로 비하한다든지 성적으로 음란한 말을 한다든지 네. 이러한 것들 또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소위 아주 쉽게 말하는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의 소통 도구만을 생각하실 텐데 그 외에도 카메라 장치를 화장실에 둔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유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즘 핸드폰의 기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뭐 비디오 카메라나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뭐 흔히들 뭐 지하철에서 뭐 이런 핸드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이런 게 다 디지털 범죄에 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디지털 성범죄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 범죄에는 여성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가부장제 그리고 네네.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성문화, 소위 어떤 그 포르노물이나 이런 것들을 네, 공유하고 네.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유희로 생각했던 문화가 있죠. 범죄가 그런데 아니고 범죄가 아니고 그냥 놀이로 생각하는. 그렇죠. 음, 그런데 그러한 문화들이 네네. 점차 이제는 어떤 포르노물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직접 찍어서 올리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거기에 덤으로 돈이 되는 이러한 행위까지를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그 분야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떤 불법 촬영물들을 찍어도 남성 네. 피해자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네, 네. 아동 청소년 남성 같은 그렇겠죠. 경우도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네. 불법 촬영물에 노출되고 유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여성의 불법 촬영물들이 유통되고 네, 네. 소비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의 불법 촬영물들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되는 네, 사업으로도 네.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고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특성상 네, 네. 이것이 한번 유포가 되면 네. 손잡을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그 피해를 입은 여성을 어떻게 그걸 해줄 수도 없고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게 한번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서 네. 그렇게 불법 유통되는 촬영물, 불법 촬영물들을 삭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것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 유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한 번 유포돼서 삭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유포가 이건 뭐 되고. 인터넷상으로 유포되는 거라 전 세계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텔레그램방 사건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6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엄청나군요. 26만이 음. 자기 컴퓨터에 뭐 실수로 그들의 그렇죠. 말대로 실수로 깔았다고 네, 하더라도 네. 그것이 그 컴퓨터 내장하드 어디인가에 들어있다라면 네.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유포될지 이런 것들은 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 범죄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본부장님 그 여성들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을 할 텐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이런 분들 케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아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네. 실은 이것만이 피해자에게 온전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변화해야 된다라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체계가 좀 더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축에서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범죄이다. 따라서 보지 않는다, 소비하지 않는다. 네, 네. 라는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라면 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또 막상 피해를 보신 분이 만약에 진흥원을 찾아오면 뭐 보호시설 같은데 뭐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 주시나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나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접 지원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은 그것보다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따라서 지역에 이런 곳들 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피해자가 요청을 한다라면 혹은 경찰서에 요청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더라도 네. 그런 곳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좀 더 잘 조력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힘을 쏟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조금 용기를 내실 때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또 국가가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진흥원이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오시면 적절한 그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결도 해주시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잠시 전에 그 국민적인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봐야 되고 당연한 말씀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뭐 이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 피해를 보신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목격됐을 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네. 자기가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상대인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 신고를 할 때 어떤 신체적 위험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당장 신고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당시에 피해자가 직접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그것을 목격했다라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서 네네. 다음 정거장이나 다다음 정거장에 그 행위를 한 자가 내리지 못하게 네네. 해서 네. 적극적인 신고 절차가 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발휘해 준다라면 피해자도 훨씬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시민들이 목격할 때는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도 같이 도와주신다면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이용하실 때 혹시라도 그런 피해자가 주변에서 발생하면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뭐 목격자 증언 정도는 해주셔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계획들도 궁금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피해자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추적 기관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제도 정책이 잘 보완되고 지금까지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막상 조력을 받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호소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호소들이 좀 더 줄어들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 면면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본부장님 앞으로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나 뭐 피해자들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 행사 또 뭐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서 계획이 금년에 잘 이루어지시길 저희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점차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일상에서 나의 행동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편에 서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취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은 훨씬 더 빨리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지금의 관행을 끊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날이 바로 진정한 성평등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여성 인권 신장의 길에 모든 분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